그러니까 저희 큰아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작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이 친구가 컴퓨터 게임, 온라인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너무 즐기신 나머지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저와 함께 그 중학교 입학 기념 해운대 조약이라고 해서 해운대 가서 맺은 조약이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파기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에게는 안 했다, 뭐 아빠에게도 저 못 믿어요, 이딴 식으로 굉장히 거창한 거짓말을 하면서 넘어가다가 할머니한테 딱 걸렸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그 현장을 목도하시고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거셔서 나 네 아들 같은 거짓말쟁이는 키울 수 없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밤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저녁 6시 뉴스를 하고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2시간은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쫓아갔죠. 그러니까 집으로 쫓아갔어요. 풀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버스 타고, 택시나 이거는 밀려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서 아이를 딱 봤더니 집안의 분위기가 시베리아도 그런 시베리아가 없어요. 어머니는 방문 닫고 들어가시고, 둘째는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첫째는 지방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있고, 문을 열게 하고 나와서 얘기를 듣자 하니 어머니가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간 했던 걸 어머니가 몇 번씩 봤는데 주의를 줬는데 무시하고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고, 엄마 아빠는 무서운 거 아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못 참고 한 3, 4일 정도 지켜보시다 연락을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저는 조금 놀라서 그 아이에게 컴퓨터를 켜라, 롤을 보자, 대진 기록을 보자 봤더니 쫙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체크를 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오케이, 뭐 일은 퍼졌고 오케이, 한글을 켜라. 그래서 이제는 한글 켜서 자 받아 써라. 그래서 사직서 치더라고요. 사직서. 성명 정현주, 소속 TBS 아나운서부. 본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2013년 3월 며칠부로 방송국을 그만했더니 갑자기 커서를 탁 누르더니만 쭉 앞으로서 딜리트를 시켜요. 그래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제가 끊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엄마, 근데 저는 정말 그때 사표를 낼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6년, 7년,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그렇게 크게 거짓말하지 않고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에 살짝 저는 이렇게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그만두고 나도 한번 이 친구를 그야말로 매니저 역할을 해보자. 그 뭐 소위 무슨 헬리콥터마 뭐 이런 사람처럼 해보자. 그래서 정말 너무 깨끗하게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자기가 컴퓨터 게임을 끊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엄마, 이거 지금 처음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는 건데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절박하게 거대한 거짓말을 할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그냥 네 옆에서 컴퓨터 게임 하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태연아 우리 책 보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고, 이제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된다고 방송,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그 아시죠? 중2의 그 우걱거리는 근데요, 제가요, 엄마가 방송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는데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왜? 아니야 엄마 괜찮아, 방송도 좋지만 네가 엄마 훨씬 더 좋아. 잘 키웠네. 그 다음 얘기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엄마가 좋아하는 방송을 나 때문에 그만두게 되면 그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제가 이렇게 그 앞에서 울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푹 참았다가 다시, 근데 이게 방송이 웃긴 게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잖아요. 시계를 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요. 다시 방송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울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 나오지도 않으시는데 야 미안해 나 가야 돼. 나 가야 돼. 알았어. 어쨌든 사직서는 이거는 이따가 다시 생각하자. 갈게. 그러고 다시 나와서 버스 타고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건 이 친구가 수치스럽다라는 단어를 쓸 만큼 굉장히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내가 그 일에 굉장히
열성과 성의를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걸 이 친구도 옆에서 보면서 느낀 것 같아서 그 감동 지금 약간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그 느낌은 잘 키웠다 내지는 고맙다. 잘 키웠네. 진짜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근데 태윤아 수치스럽다는 단어는 그럴 때 쓰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왜요? 세요? 이러고 말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정말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아이들은 엄마가 우리 흔히 막 엄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나는 그 엄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제가 희생한 부분도 없고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희생하는 시대 아니죠. 그쵸. 네, 예. 희생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아이가 희생이란 단어 대신 엄마가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 일을 하는 거 나는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엄마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을 뿐이지 없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적은 대로 나는 뭐 나대로 잘 살지 뭐 이런 식이에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친구들 어디 뭐 야영 가거나 이렇게 약간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냥 안 싸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한여름에 스카우트 야영을 하긴 하는 한여름이니까 춥긴 하겠죠. 근데 오리털 파카를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다 각자 그렇게 한 번씩 계기가 있어야 발전하는 거니까. 해봐야 되는 거니까. 예,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쿨한 아들, 쿨한 엄마네. 그러니까 쿨한 엄마라서 쿨한 아들이 된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스스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자기 또래 친구들 중에 엄마 미안한데 효원이 이모가 좀 잘못 키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효원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엄마한테 뭔가 요구를 했는데 자기가 보기엔 되게 버르장머리가 없었는데 그거를 되게 편안하게 다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야 그럴 수도 있지. 그 집은 효원이 뭐 워낙 잘해주잖아 라고 얘기를 해버렸지만 저한테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같았어봐 차에서 내렸지. 이러는. 약간 그런 엄격한 것들도 우리 집은 엄격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아주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하나 이제 가족들이 4명이 너무 각기 바쁜 삶을 사니까 너무 쫀쫀한 유대감이 없는 것 같아서 가족 신문을 만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하세요. 해보려고요. 창간호. 근데 그 가족 신문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4명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하는 게 이 친구들이 하긴 우린 이런 게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안 그러면 언제 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끈끈하게 살아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각자 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각자 이 의자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엄마 기둥, 아빠 기둥, 태윤이 기둥, 의만이 기둥이 있는데 한쪽 기둥이라도 지 역할 못하면 의자가 기울어지는데 그러면은 좀 당황스럽지 않겠니? 앉았을 때 삐끄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 막내인 저희 이제는 6학년짜리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나는 6학년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깨갱거리면서 이제 할 일 해요. 이 친구가 마지막 6학년짜리가 편집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고를 독촉하고 있어요. 약간 그렇게. 중2병은 어떤 거 같아요? 중2병은 그러니까 이게 몰아서 오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분산해서 오느냐인데 이 친구는 좀 분산해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6학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사춘기가 와서 꼬라지를 부리면 엄마는 분명히 굉장히 힘들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한테 미리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너 꼬라지 글쎄 엄마가 꼬라지를 별로 안 부리면서 커서 너도 안 그러리라 믿어. 그랬더니 에이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아니야 넌 믿어. 그랬더니 그 얘기 이후에 꼬라지를 부리려다가 못 부리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고마운데 아직 미성숙해요. 제가 보기에는. 같은 또래 중2 아이들보다 애는요 네. 남자는 네.
남편이 돼도 미성숙해요. 그쵸. 그러니 네. 아들 둘을 키우면서 뭘 성숙하게 아, 그런가? 너무 쿨했다. 아니,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거를 앓기에는 아직 좀 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제가 좀 당혹스러운 게 이 친구들 때문에 제가 요즘에 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강풀의 26년이라는 만화를 봤는데 거기에서 뭐 어떻게 됐는데 엄마 진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게 말이야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역사긴 하지만 뭐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나가는. 똑똑한 엄마 돼야 되니까. 네네네. 찾아보고.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지 개인적인 문제, 그러니까 중2병도 사실은 엄마한테부터 자녀가 독립이 되는 시기에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디지? 약간 자아를 찾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자아에 대한 것보다는 주변에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관심이 가니까 아직은 자기 자신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중2병은 아직은.